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 걱정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에 정부가 성수품 물가 지원책은 물론이고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지원책들이 마련됐는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열린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여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사과와 배, 돼지고기 등 16대 제수상에 오르는 성수 품목을 역대 최대인 27만 톤 공급하겠습니다. 910억 원의 정부 지원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규모와 참여 시장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민생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절 신규 자금 39조 3천억 원을 공급하고 58조 규모의 대출 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하겠습니다. 네, 역대 최대의 공급 그리고 할인 대책이 나왔습니다. 요즘 장보기 무섭다 이런 분들 많은데 지금 물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핵심을 보시면 이제 전체 물가가 아주 폭등하는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국민들이 매일 사는 전반적인 이제 생활 물가가 좀 불안하다 이런 점이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전망으로 보시면 2026년 올해 소비자 물가가 전반적으로 한 2%대로 예상되거든요. 안정 흐름이라고 보이는데 장을 볼 때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는 사실 가격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설날 같이 이제 이런 많이 사는 이런 성수기가 오면 특히 농축산물처럼 명절에 수요가 확 늘어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요. 설 성수품에 대한 수요가 겹치게 되니까 이때 소비자의 체감 부담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어서 또 여기에 최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기상 여건 같은 변수까지 만약에 더해지게 된다면은 명절 전에 이런 그 가격이 튀지 않게 잘 조정을 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런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체감하는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아무래도 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성수품 가격 안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얼마나 풀리게 되는 건가요? 여기 이제 그래프 마련됐을 텐데요. 실제 보시면 이제 16대 성수품은 크게 네 가지로 보실 수 있거든요. 농산물하고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 배추나 무, 사과, 배 같은 이런 이제 걸로 구성이 돼 있고요. 축산물은 소, 돼지, 닭, 계란, 그다음에 임산물은 밤, 대추, 수산물은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 멸치 이게 품목 대상인데요. 공급 구묘 측면에서 보시면은 설 전에 3주, 그러니까 뭐 1월 26일부터 시작되게 겠죠. 3주 동안 총 27만 톤을 풀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평소랑 비교를 하면 약 1.5배 정도 높이는 수준이고요. 명절 수요가 몰리는 기간에는 공급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가격 급등을 막는 방식을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집중 공급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26,500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평소와 비교하면 7배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배는 14,000만 톤, 평상시랑 비교하면 4배 정도 많은 수준이고요. 명절 수요가 큰 품목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밀어주는 정책을 쓰겠다. 그다음에 배추랑 무 같은 경우도 정부 비축이나 그다음에 계약 재배 물량을 적극 활용해서 공급을 늘려서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급 확대만큼이나 당장 이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할인 혜택도 정말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시장이나 마트에서 그럼 얼마나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번 대책의 체감 포인트가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농수산물, 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910억 원 정도 규모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할인 폭은 최대 50%까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크게 두 축인데요. 뭐 대형마트랑 온라인몰 같은 데서 온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도 1인당 최대 2만 원 정도까지 할인 혜택을 주고요. 그다음에 배추, 무, 계란, 돼지고기처럼 가격이 높은 품목은 최대 40%, 명태, 오징어, 갈치, 뭐 조기 이런 대중성 어종과 김 같은 경우는 50%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하고요. 네. 전통시장에 있어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현장 지급하고 현장 환급한다 해가지고 참여 시장을 대폭 이제 늘리도록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급 부스도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던 거를 통합 운영하고 모바일 대기 방식도 도입해서 불편도 줄여주겠다. 그래서 즉 할인폭뿐만 아니고 실제 이제 받기 편하게 구조도 신경 쓰겠다 이런 대책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할인을 해도 애초에 할인 전에 요금을 바가지 요금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실제 체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바가지 요금 그리고 불공정 행위 이번에 엄단할 방침이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점검하고 신고, 그다음에 빠른 현장 조치, 요거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패키지를 지금 내놨거든요. 그래서 네. 설 연휴 전후로 보시면 특별 기간을 두고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신고를 좀 더 간편하게 했는데 전화, QR 등으로 즉시 가능한 통합 신고 창구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은 24시간 이내에 현장 대응을 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물가 담합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위는 이제 민생 밀접 분야 신고센터를 마련해서 적극 접수하고 그다음에 생필품, 그다음에 식료품처럼 민생과 아주 가까운 품목의 담합은 조사하고 그다음에 범죄 행위 드러나면 엄단하겠다 이런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싸다라고 느꼈을 때 신고 쉽게 하고 그다음에 신고해도 안 변한다, 가격이 그대로다라는 불신을 줄이려는 설계가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책을 위해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물가 안정 TF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각 부처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은 예. 물건값을 잡는 이제 원인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안부랑 지자체는 현장 물가 관리에, 그다음에 공정위는 불공정 단속, 국토부는 운송요금 단속처럼 역할을 쪼개서 담당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농식품부랑 해수부, 관세청 같은 경우는 설 성수품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수급하고 가격을 매일 점검한다고 하고요. 국토부는 명절 전후에 화물 운송 부당 요금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운송 거부 같은 문제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같은 불공정 행위 신고를 접수를 강화할 거고요. 그다음에 행안부랑 지자체는 설 특별 대책 기간을 두고 이제 종합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네. 누가 무엇을 책임질지를 명확히 해서 대응 속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네. 네, 또 민생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금융 지원책도 담겨 있는데요. 서민과 취약계층, 고금리 부담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명절 전후에 한 2개월 동안 벌써 시작이 됐죠. 예. 이제 1월 중순부터 서민, 취약층, 청년층 대상으로 정책금융안정기금 약 1.1조 원을 공급하는 게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햇살론, 일반 보증하고 특례 보증 공급을 확대할 거고요. 대학생하고 취준생 같은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수도 별도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예. 또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걸 막기 위해서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도 공급을 할 거고요. 실질 금리 부담을 낮추는 조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건설 일용 근로자처럼 현금 흐름이 약간 불안정한 계층이 있잖아요. 네. 분들은 개인별로 적립된 퇴직 공제금을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을 무이자 대출할 수 있게끔 해서 명절 직전에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이 부분을 제도권 안에서 흡수시키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절 앞두고 돈 쓸 곳도 많지 않습니까?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또 그것만큼 애타는 게 없는데 임금 체불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나왔다고요? 그렇죠. 이번 대책을 보시면은 명절을 앞둔 가게에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예. 임금 체불이 이제 문제인데 이 임금 체불이 밀린 이제 그 체불 경험하고 있는 이제 고용인들에게서는 청산을 돕기 위해서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를 한시에 이제 인하한다. 그래서 네. 돈을 못 받아서 이걸 대출을 받아서 생계를 해결할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액으로 체불이 이제 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 전에 집중 지도를 해서 임금 체불에 대해서 특별 근로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체불이 이미 된 이제 분들에게는 국가가 업주 대신에 사업주 대신에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처리 기관을 단축해가지고요. 명절 전에 좀 받을 수 있도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속도를 높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나 자녀 장려금은 기한 후에 신청분 중 일부를 법정 기한보다 좀 앞당겨서 네. 설 전에 조기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또 일상에서 체감하는 지원도 있습니다. 설 연휴가 되면 아무래도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영화라도 한 편 보게 되고 또 전시라도 한 편 보게 되고 그렇죠. 또 이동이 많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도 쓰게 되는데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도 있다고요? 네, 이번 대책이 장바구니, 그다음에 고정비 요거 한꺼번에 잘 보살펴 보겠다 이렇게 건드린 게 특징인데요. 말씀하셨던 문화 같은 경우는 취약적 계층이 문화, 관광, 체육 활동에 쓰는 문화 누리 카드를 설 전에 조기 재충전할 수 있게 하고요. 신규 발급도 이제 명절 전후로 이용이 시작되도록 이제 할 예정이고요. 에너지 부분도 있어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물가 연동 보조금 지급도 연장할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가구 중에 등유나 LPG 사용 가구에 추가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도 설 전후 국비로 지원할 거고요. 통신도 무료 영상 통화 지원을 해가지고 데이터 걱정 없이 가족이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 뭐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동결할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운영도 포함되어 있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쪽방이나 옥탑방 등의 이제 주거 취약계층, 공공 민간 임대 이주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명절 한철 대책뿐만 아니고 생활비 여러 항목을 동시에 눌러가지고 체감 부담을 낮추기 위한 패키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자금 사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명절 전후로 금융 지원도 풀린다는데 정확한 규모 그리고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유동성을 늘린다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절에는 사실 재고를 미리 확보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 대금 결제도 몰리는데 매출이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역대 최대 39.3조 원. 네, 신규 자금, 대출하고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동시에 기존 대출 보증도 만기 연장. 으로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전통시장 상인에 있어서도 이제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고요.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은 매출 채권 보험 인수로 보완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세 소상공인 공과금 등 이제 고정비 바우처로 매달 나가는 비용을 좀 덜어주겠다라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7% 이상을 이제 하는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로 대환하도록 집중적으로 홍보, 연계한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이제 돌릴 돈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신규 공급에다가 덧붙여서 만기 연장도 하고 그다음에 고정비도 완화시키고 고금리 부담까지 완화시키는 이렇게 한꺼번에 묶은 패키지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세금 납부라든지 뭐 대금을 선지급한다든지 현장에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도 담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해당된 여러 가지 융자, 예. 그 고금리였던 걸 저금리로 돌려준다든지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그 정책, 그 39.9조 원 신규 자금 제출을 공급을 하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그 급한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도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